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글입니다. 오늘은 육사 지방선거를 평가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한마디로 야당이 이기지 못한 선거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 결과를 요약해주는 키워드는 균형과 유보,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균형과 유보 속에 감춰진 야당의 실력이 드러난 선거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간 팽팽한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기존의 여야 광역단체장은 여야 9대 8이었는데 이번에는 8대 9로 역전이 돼서 야당이 한 석을 추가했습니다. 야당이 우세한 거죠. 균형 이추가 야당 쪽으로 약간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야당이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다시 균형 이추가 여당 쪽으로 조금 옮겨가서 이렇게 여야가 균형을 갖추었습니다. 기초단체장 결과를 보면은 광역과 달리 여당이 117석, 야당이 80석을 차지해서 광역과 달리 기초단체장에서는 약간 다시 여당 쪽으로 기울어서 이렇게 보정을 함으로써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또 지역 간 균형도 이루어졌습니다. 광역별로는 여당이 경기 인천에서 승리했고 야당은 서울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 내에서도 균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당이 수도권에서 승리했다 그러면 야당은 충청권에서 승리해서 균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작은 지역 단위로는 야당이 지사를 차지하면은 그 단체 안에 기초 단체는 여당이 장악하는 강원 같은 경우가 있었고, 대구, 부산은 여당이 단체장을 차지했지만 그 내용상 야당도 선전하는, 이렇게 지역 단위로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춰졌습니다. 또 이슈의 균형도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을 수호하자, 대통령을 지키자는 가치와 대통령을 심판하자는 두 개의 가치 간의 팽팽한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균형을 이룬 것과 함께 두 가지 차원에서 시민들이 유보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심판을 유보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심판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심판이라는 그 행위 자체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절망하기에는 이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 바로 그 때문에 박 대통령에게 기회를 더 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앞두고 총리를 교체하겠다 했고, 그리고 개각을 대폭으로 해서 국정 변화를 약속을 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얼마큼 변화와 개혁을 할지 그 실천 여부를 더 지켜봐도 늦지 않다. 지금 심판할 때가 아니다. 그런 그 여유일까 일말의 기대 같은 것이 여전히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개봉박도 했지만은 개봉하지 않은 영화를 보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이런 신중함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만 심판을 유보한 것이 아니라 야당에 대해서도 심판을 유보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박근혜 정권이 대안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야당을 대안으로 받아들이기를 유보를 한 겁니다. 이렇게 대안으로 받아들이기를 유보했다고 해서 야당을 또 버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야당에 대한 의구심, 야당에 대해서 믿업지 못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야당에 대한 평가도 박근혜 정권이 대안으로 선택할 만한지에 대한 평가도 유보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를 이런 관점에서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진보 교육감이 13석, 보수가 4석, 이렇게 해서 진보 교육감이 압도적으로 많은
자리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거는 여도 야도 이렇게 미덥지 않은 상황에서 여도 야도 어떻게 평가를 할지 유보해 놓은 상태에서 정당 배경이 없는 교육감 선거를 시민들이 자유롭게 했다. 이렇게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와는 무관한 선거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부담 없이 자기 의사를 마음껏 표출할 수 있었던 유일한 장이자 유일한 통로였다. 말하자면 정당을 선택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했고 판단을 유보하고자 하는 그런 신중함이 있었지만은 정당 배경이 없는 교육감 선거에서 마음껏 의사를 표출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대응에 대한 정부 무능을 교육감 선거를 통해서 표출을 했다. 특히 여기에다가 진보 교육감은 대체로 단일화를 했고 보수 교육감들은 여러 보수들이 난립했다는 이런 시민들이 진보 교육감을 통해서 의사 표출을 하려는 그런 흐름을 가속화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건지 저건지 이긴 건지 진 건지 애매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선거가 진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이긴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두 가지 모순된 해석이 가능한 선거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 해석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집권 세력은 무능하고 실패했고 세월호 참사 대응도 잘못돼서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고려하면 무난히 잘 방어하고 선전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야당도 자기 실력에 비해서 나은 성적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새누리당 잘 버텼고 새정치는 현상 유지 잘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부정적 해석으로는 맞아요 냉정한 해석인데 박근혜 정권 잘한 게 없고 야당도 마찬가지로 잘한 게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따라서 여야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화시키면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역시 아전인수식 대응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선전을 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그렇다면은 현재의 기조를 잘 유지해 나가면 될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새정치연합은 수도권 패배는 좀 아쉽지만 현상 유지는 잘 했으니까 다행이다. 이제 점진적으로 조금씩 바꿔 나가면 되겠다. 현재 상태를 조금 개선해 나가는 정도로 가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이번 선거 결과를 가지고 여야가 각각 성찰의 계기로 삼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기존 국정 방향을 시민들이 완전히 승인해 준 것은 아니다. 뭔가 경고 사인을 줬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국정 개혁을 추진을 하고 통치 방식을 전면으로 재검토하고 고쳐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겁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선거 결과를 좋은 성적이라고 생각해서 안주하지 말고 야당에 대한 냉담한 시선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환골탈퇴하는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가 이런 성찰이 계기로 삼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그런 방향으로 가기에는 박 대통령과 여야의 준 선거의 자극의 정도가 매우 미약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모두에게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는 각자 이 선거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걸 어떻게 자기 성찰의 계기로 삼고 얼마나 철저히 반성하고 나아갈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시민들도 헷갈렸습니다. 여도 야도 마땅한 대안이 아니었다. 여도 야도 다 시원치 않았다. 어디에도 마음을 줘야 할지 시민들도 알 수가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방황한 선거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시민들도 판단을 유보한 것이다. 선택하지 않은 선거다. 선택하지 않기로 선택한 선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56.8%의 투표율이 나온 것도 이런 이중성을 담고 있습니다. 절대적 기준으로 보면은 60%도 안 된 투표율이기 때문에 여전히 낮은 투표율이다 할 수가 있지만은 상대적으로는 높은 투표율입니다.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 중에 두 번째로 높은 겁니다. 투표율이 낮다고 우리가 본다면은 여전히 여야 간에 대안이 없어서 시민들이 참여 의욕을 불어일으킬 선거가 안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시민들이 여야에 대해서 뭔가 기대감 이런 것을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애매하기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야당이 이기지 못한 선거라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야당에게 유리한 선거였습니다. 당초 야당은 분열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고공 지지율을 유지를 했었기 때문에 여당의 패색이 짙었었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통합을 했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대두했고 안대희 총리 후보를 지명했지만은 낙마를 하면서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실패가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급락했고 야당은 상대적으로 선거에서 단일화도 하고 여러 가지로 야당에 유리한 선거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야당은 공천과 무공천을 오락가락했고 새로운 지도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당이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비전이 없었고 공천 개혁 약속도 파기했습니다. 새로 통합한 야당이라고 하지만은 야당 그 자체도 그렇고 야당 리더십도 그렇고 신선함을 잃었습니다. 그 때문에 야당을 통한 박근혜 정권을 견제한다는 것에 시민들이 흥미를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대응을 잘 못한 것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심판론이 고개를 들었지만은 그건 야당이 주도해서 형성된 그런 선거 구도가 아니었습니다. 야당 밖에서 야당에게 주어진 선거 구도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선거 직전에 세월호 참사라는 어떤 우연성에 야당이 편승을 한 것입니다. 지금 선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야당은 이 우연성에 편승하는 전략 말고는 다른 선거 전략이 특별히 없었습니다. 이 정도의 성적을 그나마 야당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야당이 온전히 자기 실력을 발휘한 결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야당이 집권 세력을 견제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견제하는 데 성공했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야당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야당이 이기지 못한 선거라는 뜻입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